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되고 그리고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네, 함께 읽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돈의 속성 책 읽어보신 분 있나요? 돈의 속성. 네, 김승호 회장님 거.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래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작은 부자는 근면 성실하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큰 부자는 운이 따라줘야 된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뭔가 사회 구조, 시스템 뭐 이런 거랑 잘 맞아야지만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시기에 그러한 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이분의 책을 읽은 것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과 우리 아프리카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답니다.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4가지 능력, 특히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 4가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버는 능력은요, 우리들 눈에 쉽게 보인다고 해요. 대부분 진취적이고요.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또 낙천적이고 포기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직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식의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도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네, 전문직이요. 네, 프리랜서 또는 전문직. 뭐 예를 들면 의사도 그렇고 전문직이잖아요. 우리가 일명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이 네, 전문직인 거죠. 그런 분들은 누가 봐도 돈을 많이 버는 거 알잖아요. 연예인도 마찬가지. 네. 요즘에 뭐 유튜버도 많이 번다고 했던 것처럼 이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벌죠. 근데 많이 번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많이 모을까요? 그거는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능력이에요. 돈을 모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는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뭐 영수증 처리라든지 뭐 물품 관리 같은 사소한 것부터 세율, 이자, 투자, 환율 이런 지식, 그다음에 재정 분리, 지출 관리 이런 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좀 잘하거든요. 약간 꼼꼼하게 그런 거 챙기는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좀 잘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돈을 대할 때 저는 되게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고 되게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 자체가 시드 머니 컨설턴트인 거예요. 무슨 자산 관리사, 재무 설계사 이런 게 아니라 씨앗이 되는 돈을 네, 모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람? 그런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를. 세 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도 그거에 동의하거든요. 돈 많이 벌어도 또 돈 많이 모아도 이거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사기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집안에다가 돈을 둔다거나 그냥 적금 예금만 두면 돈이 점점 마이너스인 거랑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네, 불리는 그런 것까지도 이 유지하는 능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투자가 되어 있어야지 네,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바로 유지하는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 쪽에 더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마지막 4번째, 돈을 쓰는 능력이에요. 네, 이 부분에서는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검소하게 사는 거는 오케이인데 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한테까지도 그렇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직원들에게도 이거는 삶의 가치가 다른 거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출해야 할 건 반드시 기일을 지켜야 되고 어려운 말이죠.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은 그거를 싫어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4가지
4가지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좀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을 제가 먼저 할게요. 나는 이 4가지 능력 중에 뭐가 더 잘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1번 돈을 버는 능력, 2번 돈을 모으는 능력, 3번 돈을 유지하는 능력, 4번 돈을 쓰는 능력. 이 쓰는 거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네,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써주세요, 채팅창에. 조나리58님께서 써주신 글이 있었잖아요. 모두 다 중요한 능력이지만 이 4가지 중에서 BJ님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다 필요한 거는 우리 다 인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다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일단 잘하는 거는 돈을 모으는 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이거 우열을 가리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3번째, 네, 돈을 유지하는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요즘에 제 관심사가 이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어서인지 3번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이런 거를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더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써주세요. 제가 이 4번째 돈을 쓰는 능력에서 막 노란색으로 줄을 많이 그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나요? 막 책에다가 노란색 줄을 그으면서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뭔가 돈을 잘 쓰면 그 돈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보다 저는 더 좀 약간 꽝 했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아까 지출해야 할 건 반드시 기일을 지켜서 지출을 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설령 그것이 부모님의 용돈이라고 해도 정해진 날짜에 직원의 급여 나가듯이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날 돈이 안 들어오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사업이 잘 안 되나? 뭔가 돈이 미뤄지면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약속을 그 날짜면 바로바로 지켜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약간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청소라든지 수리, 배달, 심부름이든 이렇게 뭔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면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미용실 약속을 하고 잊어버렸거나 늦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내가 머리 손질을 안 했어도 비용을 지불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시간을 내가 썼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지적 상담료가 비싼 이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변호사 친구가 있거나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었으면 밥값을 내주는 게 아니라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변호사 친구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 상담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하거나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시간을 썼을 때는 반드시 그 시간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돈을 쓰는 능력 부분에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뭔가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뭔가 잘 쓰면 투자해서 돌아오겠지? 이런 식의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가 약간 생각도 못 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지 말라고 해요. 폼이나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돈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 책은 너무 좋아서 모든 구절구절 다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딱 하나 독립기념일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하고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좋았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독립기념일, 광복절, 전승기념일 뭐 이런 기념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개인에게도 기념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생일,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 결혼기념일 이렇게 2개를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한 인생으로서의 광복절 우리가 이제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을 제외하고 우리가 한 인생으로서 광복절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살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거죠. 개인 독립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재정 자립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취득한 날을 개인 독립 기념일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은 개인 독립 기념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재정 자립을 온전히 하지는 못했죠. 왜냐면 노동을 안 하고도 수입이 제가 원하는 3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직은. 네. 지금 이 김승호 회장님에게는 6월 27일이 개인 독립기념일이래요. 그날이 내 자본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긴 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네. 우리도 이 개념은 한번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내가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긴 날, 그때를 우리 무진장 뭔가 축하해주고 기념해주고 이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근로 수입을 아껴서 이 소득이 자산을 만들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면 모든 소득은 자산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 부분도 저 완전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도 정말 2시간 동안이나 순삭,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도 너무 축하드리고 당첨 안 된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다음에도 또 봬요. 네, 책 이거 되게 좋아서 좋습니다. 네, 사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빠빠이.